만큼이나 저희 캘린더에는 빨간색이 많더라고요. 오늘 뉴스 보다 보니까 뭐 중국에서도 그 이제 백신이 임상 통과를 하는지 그게 좀 되면은 아무래도 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중국의 뭐 백신 외교가 뭐 앞으로 더 영향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람이 죽고 사는 거 가지고 자꾸만 정치적인 거하고 연결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갑습니다. 어쨌든 오늘 어버이날 여러분들 축하를 못 받았다면 제가 축하드리겠습니다. 음, 뭐 어린 날 엊그저께 있었고 덕분에 또 하루 쉬었겠지만은 쉬는 것도 아니죠. 뭐 어쨌든 애들한테 또 봉사를 하셔야 되니까.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김덕 교수님하고 같이 얘기를 해봐 가지고 지금 13주 차부터 대략 그럴 것 같아요. 13주, 14주, 15주는 그 대면 수업으로 좀 가급적이면 하겠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아마 다음 주는 좀 여러분 또 의사를 지영님이 한번 모아 주셔 가지고 오프라인이 좋은지 온라인이 좋으신지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여러분들 그 시험 안 보고 넘어가는 걸로 했대요 보니까 지 교수님께서. 아주 지혜로운 발상을 하신 것 같아요. 지난주에 막 지랄 같다고 얘기했더니 얘기를 들었는지.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근데 좋은 게 아니에요. 두 번에 나눠서 한 번 실수를 하면은 또 하나가 복구가 되는 건데, 이제는 한 번으로 그냥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물론 근데 이제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아마 패스를 하셨을 텐데, 패스한 공은 항상 크게 굴러온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하실 거로 생각되고요. 자, 지난주부터 이제 저희가 중간고사 기간 지나서 일단 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그 다루기로 지금 얘기돼 있고, 그렇다고 이게 두 가지가 완전히 분리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제가 좀 이렇게 커리큘럼 자체를 여러분한테 좀 편하게 접근하시라 그런 거고, 어떤 때는 보면은 뭐 두 가지 부분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혼용해서 그 저희가 동시적인 사고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역시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아 이거는 브랜드에 대한 부분이야. 이거는 마케팅에 대한 부분이야.' 이렇게 좀 구분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냥 총체적으로 보면은 그냥 마케팅이야. 그래서 막연하게 이렇게 그 뭐 실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좀 더 좀 다른 각도에서 좀 보셔라 해서 제가 일부러 나눠 놨는데, 뭐 요참에 여러분들도 아마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지난주에 B2C 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비자를 상대로 해서 어떤 마케팅이 되는데, 오히려 이제 거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면, 소비자들의 어떤 구매 의사결정하는 어떤 그런 단계에서 소비자의 그, 그 구매 행동에 대한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은 좀 집단화해서 움직이는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오늘 이제 뭐 세분화라든지 타겟팅을 통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지난주에는 소비자의 관여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어디에 관심이 많으냐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 어떤 소비자들의 어떤 구매 행동이 바뀌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마케팅의 포인트가 좀 이렇게 조절이 돼야 된다, 이런 개념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STP 전략인데, 요 과정을 가지고 두 차례에서 10주차, 11주차를 나눠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기업의 환경 분석이라고 많이 여러분 하실 겁니다.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 거고요. 브랜드와 관련된 부분과 별도로 사업,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비즈니스 차원에서의 어떤 환경 분석도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보충적으로 그 얘기를 오늘 좀 다룰까 합니다. 그래서 음, 뭐 어찌 보면 하드할 수는 있지만은 반드시 우리가 기업을 아니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 분석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차수로 해서 10주 차인데 오늘은 이제 환경 분석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주제 발표에 대한 과제가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해두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되게 쉬워요, 이거는.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프트하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또 역시 동영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래된 광고부터 해서 최근의 광고까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몸은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 흘린 땀은 무엇으로 보충될? 교수님 화면이 느리고 소리가 안 나네요.
보셨나요? 뭐 소리가 안 시네리오도 나가지고. 나왔어요. 예? 소리가 안 나왔었어요. 하나도? 네. 소리가 안 나고 나오다가요. 화면이 뒤에는 안 슬로우 나오더라고요. 모션이요. 찌찌찌 그리고 나왔어요. 약간 노이즈로만 나왔어요. 헐. 어리네요, 진짜. 할 수 없죠. 저는 또 잘 보고 계신다고 지금 오랫동안 지금 틀어드렸는데, 그래도 어쨌든 뭐 동영상은 보셨잖아요, 지금. 만만치가 않네요, 이게. 소리가 나왔어야지 딱 좋았는데. 이 포카리 스웨트이 언제 우리나라에 출시된지 기억나세요? 어려운 거니까 뭐 패스. 이게 이제 원래 그 일본에서 나온 브랜드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동아 오츠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1980년에 출시가 됐고요. 우리나라에는 87년도에 이제 출시가 됐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처음에 광고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스포츠 음료다 보니까 이제 모델 자체가 이제 스포츠 선수들이 이제 운동 선수가 이제 최은희 선수가 그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거의 여자 중심으로 이렇게 그 광고 모델이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포카리 스웨트의 어떤 그 포지셔닝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좀 보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이게 지금 변천이 되는 거죠. 같은 컨셉이지만은 초기에 어떤 스포츠 음료에서부터 좀 더 변화되면서 이제 90년대 들면서는 좀 더 그냥 여성들 이제 좀 되게 액티브한 꼭 운동선수가 아니더라도 액티브한 어떤 운동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음료라고 이렇게 이제 전형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정타는 아까 잠깐 보셨겠지만 손예진이가 나올 때 아까 음악이 안 들렸다고 그러니까 좀 그렇긴 한데 라라라라라라라 하는 그 음악 있잖아요. 그때 이제 나오면서 이게 좀 바뀌기 시작해요. 또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성이 그냥 뭐 더울 때도 마실 수 있는 음료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되면서 2010년대 들면서는 이제 젊은 아이돌 걸그룹들이 나오면서 이제 모델이 바뀌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까 마지막에 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스포츠 음료라는 것이 강조되는 것보다는 이제 수분에 대한 수분 보충에 대한 쪽으로 이제 전환이 되거든요. 거의 같은 컨셉이고 처방이 바뀌진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시대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어디에 더 관심이 많으냐에 따라서 광고들도 이렇게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포카리 스웨트의 그 시장 자체를 보면 대략 지금 5천억이 넘는 것 같아요. 스포츠 음료 시장 자체가. 근데 그 이렇게 수분까지 포함을 하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뭐 로레타라든지 아니면은 그 2% 부족할 때 이런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제 수분 음료까지 포함이 돼요. 그러면서 대략 한 1조가 넘을 텐데 그 시장에서 한 50% 정도 차지를 한다는 거죠. 스포츠 음료 시장에서. 그래서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는 제가 이제 게토레이에 대한 건데 요거는 좀 간단하니까 한번 같이 한번 화면 보이시나요?
이번엔 소리가 들렸나요? 아니요. 소리가 안 들려요? 이상하다. 제가 또 뭔가 조작을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할 수 없죠, 뭐. 여러분이 약간 미흡한 엔지니어를 만나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시고, 요건 이제 최근에 그 게토레이 광고거든요. 이제 게토레이도 역시 이제 스포츠 음료인데 좀 남성에 좀 포커스가 돼 있잖아요. 근데 꾸준히 스포츠 스타들이 나와요. 얼마 전까지 아마 여러분들이 TV에서 봤던 그 모델은 아마 손흥민이가 나오고 그랬을 거예요. 그 전에도 본다면 계속적으로 이제 스포츠 스타들이 나오는데, 물론 이제 여기는 이제 포지셔닝에 대한 것들이 좀 더 약간 남성적으로 많이 가 있죠. 그런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경쟁사가 하나 생겼어요. 이 게토레이에. 게토레이에 상응하는 브랜드 혹시 기억나세요? 게토레이가 어느 회사 것 같아요? 롯데였나요? 지금 판매는 롯데에서 해요. 롯데 칠성이니까 처음에 도입한 건 CJ가 했는데, 원래 회사는 이제 펩시코라 그래서 이제 펩시 거죠, 펩시. 펩시콜라. 그럼 코카콜라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겠죠. 지난번 보여드린 것처럼 하여튼 뭐 펩시가 뭐 하면 무조건 싸워야 되니까. 코카콜라에서 나온 게 있어요. 파워레이드. 근데 파워레이드하고 이 게토레이가 시장이 거의 마켓 쉐어가 비슷해요. 한 27%? 그러니까 두 개 합치면은 이 포카리 스웨트하고 거의 대응하는데, 모르겠어요. 이렇게 어떻게 양분이 될 수 있을까 참 궁금하긴 했는데, 아무튼 이 남성 시장에 대한 부분으로 포커스하고,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스포츠 음료라는 걸 계속 자기네들은 강화시키다 보니까, 저는 포카리 스웨트의 어떤 이렇게 전략적인 전환은 괜찮은 것 같아요. 자기네 그렇다고 해서 스포츠 음료를 완전히 없애버린 게 아니라 스포츠 음료에다가 수분에 대한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는데, 이 포카리 스웨트이 약간 페미니즘 뭐 그런 어떤 느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자연스럽게 간 것 같아요. 게토레이에서 아니면 파워레이드에서 우린 수분 음료야 이렇게 하면은 좀 안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전략적인 접근 자체가 마켓 쉐어에까지, 그러니까 매출에까지 이제 이렇게 나타나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본다면 저는 이 포카리 스웨트의 어떤 전략이 되게 잘 돼 있는 전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시대를 이렇게 계속 거듭하면서도 하나의 컨셉으로 한 30년 이상을, 30년이 뭡니까? 뭐 일본에서부터 보면 한 40년이잖아요. 40년까지 이렇게 온다는 거는 대단한 거죠. 이런 상품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근데 이제 그 물론 이제 포카리 스웨트이 그 이 병 타입에서 캔 타입, 그다음에 이제 분말도 요즘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것까지 해서 다양성을 가져가는 거는 대단히 이제 매출을 높이는 데 좋은 부분인데, 앞으로 이제 어떤 음료가 또 나올지 모르겠죠. 제가 볼 때는 좀 젤리 타입, 그러니까 젤 타입으로 이렇게, 요즘은 에너지 바만큼이나, 저도 이제 자전거 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느끼는데, 유튜브에 보면은 이게 파워젤이라고 그래서 이걸 광고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짧은 시간 내에 이제 에너지 보충을 해주는데, 이 아무래도 이제 과자를 싫어하는 사람보다는 이제 흡수를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최근에 보면은 파워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뭐 화장품 쪽에서도 보면은 그 콜라겐 같은 것도 지금 알약으로 먹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한번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타 먹고 하는 게 되게 귀찮대요. 그 시간도 좀 그 시간마다 뭐 먹어야 되고 하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컨셉 조사를 했다 보니까 한 방에 그냥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없을까 한 게 지금 콜라겐 약으로 나오는 거, 타블렛으로 나온 이유가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효과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이렇게 그 콜라겐 젤 이런 타입들이 훨씬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제 그 이런 STP 전략을 하는 데 있어서 포지셔닝이라는 부분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고객이 우리 브랜드를 바라봐 줄까, 같은
그 시장 내에서의 어떤 싸움도 경쟁도 본다면은 이렇게 자기의 컬러들을 같은 상품의 아니면 브랜드의 성격이 조금 유사하거나 아니면 좀 같은 분야라 하더라도 자기네 포지셔닝을 어떻게 하느냐는 소비자 커뮤니케이션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파워포인트 보이시죠? 예, 예. 자, 마케팅 프로세스는 제가 거듭거듭 보여드리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눈에 익숙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런 프로세스로 간다는 거. 근데 이거 볼 때만 기억하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내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지금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디어 상태에서 그럼 컨셉을 만들어야 되는지 이게 저는 그냥 자동적으로 훈련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컨셉이 만들어지고 나면 이 컨셉을 생각할 때 벌써 여러분들이 어떤 시장을 가든지 그러니까 세분화 시장에 가는 이유, 그 다음에 누구를 타겟하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그 시장 내에서의 경쟁 브랜드들이 있다면 그 경쟁 브랜드와 상대적으로 나는 어떻게 포지셔닝을 할 건지 이런 전략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STP 전략을 만들고 나면은 나머지는 거의 이제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거고 되게 쉽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쉽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늘 이 상품 개발할 때 익숙하기 때문에 그 구단들은 편하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전략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생략되거나 아니면 무시되는 상태에서 지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쯤은 요 STP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이 파트에서 시간을 좀 많이 보내더라도 저는 나중에 우리가 런칭을 하고 왜 안 팔리지 하는 부분들에 해답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상품의 컨셉이 만들어지면 이와 동시에 그냥 브랜딩 하는 거는 거의 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 거기에 따라서 또 패키지는 어떻게 할 건지 뭐 오늘 아침에도 방송을 잠깐 보다 보니까는 이제 환경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다 생물들이 이제 플라스틱이라든지 폐플라스틱 이런 것 때문에 어 원체 이제 막 생명을 잃어가는 부분들인데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공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제 없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뭐 공기가 뭐 이렇게 오염이 된다 하더라도 뭔가 정화라는 기술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 바닷속에 있는 것들은 바다 생물들이 그걸 먹게 되고 또 그거를 만약에 인간들이 섭취한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한테도 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 좀 심각하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그 작년 컨셉을 좀 생각해 보면 필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강조가 됐었는데 그냥 구호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렇게 환경에 대한 생각들을 좀 많이 해야 될 어떤 수준에 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제품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가격. 근데 가격을 흔히들 제가 이렇게 보면은 가격을 그냥 매기기만 해요. 가격을 전략으로 쓰는 경우가 참 드문 것 같아요. 그리고 대기업들만 하는 거로 생각하는데 왜냐하면은 이게 저희가 이제 뭐 소규모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브랜드를 내거나 상품을 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선두주자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보통의 시장에 나와 있는 가격과 대비해서 내가 나가려고 그래요. 그나마도 이 시장에 나온 가격들을 검토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가격을 우리가 이 프라이싱을 해야지 이 우리 제품이 먹힐 건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주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게 아니라 심지어는 제가 오프라인 때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첫 시간에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 진짜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소위 말해서 이제 OEM 회사에 가서 이제 생산을 하다 보면은 수량이 작기 때문에 코스트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항상 2,000원짜리 마스크팩을 만들려고 하다가 5,000원짜리를 만들 수밖에 없고 5,000원짜리에 먹히지 않을 거다 생각하기 때문에 갑자기 내가 그나마 그러면 수익이라도 더 챙겨야지 하면서 이제 10,000원짜리를 만드는 그런 우를 많이 범하거든요. 뭐 10,000원짜리를 만들어서 그게 좀 제대로 팔려간다면 저는 다행이라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가격만 올린 거고 나중에 소비자들한테 외면받는 상품. 그러면 최초로 들어가서 아마 아이디어를 낼 당시에 내가 안 팔릴 제품을
굳이 만들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이런 상태까지 오다 보니까는 그냥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꿎게 컨셉이 잘못됐나? 내가 뭐 품질이 좀 잘못되어 있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전략적으로 이 가격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봤다면은 틀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가격 전략하면 또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들으면은 고개는 끄덕거리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략이라는 부분은 뭐냐면 진짜 요즘은 TCR이라고 해서 그 타겟 코스트 리덕션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가격 전략을 세워요. 내가 얼마짜리 제품을 만들지를. 그럼 그것에 따라서 거꾸로 역추산을 하는 거죠. 자, 2,000원짜리를 만들려고 그래. 그러면 2,000원짜리가 소비자가라면 내가 직접 이걸 판매할 건지 아니면은 밴더를 통해서 판매를 할 건지 아니면 내가 온라인에 들어가서 할 건지 한다면 거기서 발생되는 게 뭘까요? 내 수익 말고도 수수료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럼 수수료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내가 뭐 자원봉사할 거 아니기 때문에 내 수익도 적정히 빼야겠죠. 그다음에 이걸 판매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활동이 들어가잖아요. 판매 비용이라는 게. 뭐 광고를 최소한 했다 하지만은 샘플링이라도 하고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거기다 포함을 시켜 보세요. 그리고 뭐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직원들하고 같이 뭔가를 해야 되니까 직원들 급여도 있을 거고요. 사무실 임차료도 있을 거고 또 이 제품을 보내는 뭐 택배비 이런 비용들, 판매 비용들이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직접 판매 비용들이. 자, 저기까지 뺐어요. 그러고 나면 뭐가 남을까요? 이걸 제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나겠죠. 내가 공장이 없다 보니까 이거를 OEM 줬어. 그럼 OEM 회사에서 계산할 때 보면은 자기네 인가공비 들어갈 거고요. 또 그 안쪽에 들어가다 보면 이 제품을 만드는데 내용물 가격이 들어갈 거고 패키지 가격이 들어갈 거예요. 자, 그렇게 딱 쭉쭉 다 내리다 보면은 얼마가 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마지막에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인가공비나 그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비용들은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마지막 남는 게 뭐냐면 원재료비, 패키지 비용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조정을 하셔야죠. 그러면 보니까 내가 500원이 남았어 이제. 그럼 500원 중에서 100원으로 내가 내용물을 만들어야 되고 400원 가지고 패키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논리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디자이너를 불러서 야 400원에 이거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재료를 찾기 시작해요. 거기 불필요한 거를 빼기 시작하죠. 또 원료에서 가서도 보면은 진짜 필요하지 않는 것들은 빼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런 접근 방법이 필요한데 이것이 아니라 앞에 내용을 모르니까 만들고서 더하기 그러니까 10,000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10,000원이 돼서 안 팔리게 되면은 뭐하러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고민하면서 제품을 만들려고 하시느냐는 거죠. 이 프로세스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또 프라이싱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그런 어떤 전략적인 얘기를 했지만은 나머지 부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침투 전략 중에 하나가 한 사례가 뭐냐면 요즘에 컴퓨터 뭐 노트북만 사더라도 우리가 프린터를 막 공짜로 주잖아요. 근데 소비자들은 과연 그게 공짜일 거냐는 거예요. 그게. 그 안에 들어가는 잉크를 표준화 시켜 가지고 잉크를 살 수밖에 없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공짜로 주고 소프트웨어를 계속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거는 뭐 어찌 보면은 나쁘게 말하면 이제 노예의 족쇄가 채워지는 거지만은 나는 내용물을 아주 좋게 만들 거야. 그러니까 내용물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계속적으로 와도 돼. 뭐 최근에 맞춤형 화장품을 또 구분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도 있겠죠. 용기 가격이 너무 많이 들어가. 그렇다면은 내용물만 리필해 주는 거. 뭐 아모레퍼시픽이 그 의도는 아니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략적인 부분에 프라이싱 전략을 너무 그냥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프라이싱은 그냥 가격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가격이 판매 가격이 될 거고 그 가격을 유지하려면 내 앞단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고 어떤 뭐 이렇게 소위 말해서 대체제들을 발견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그런 것들 상품 기획에 녹아 들어가게끔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만 하더라도 저는 큰 성공을 한다고 봐요. 가장 이 포피 믹스 중에서 우리가 실제
현업에서 가장 못하는 게 저는 프라이싱이라고 봐요. 프로덕트 잘 만들어요. 각자가 잘 만들고 하는데 프라이싱을 못하는 것도 못하는 거지만 무시를 많이 해요. 아이 뭐 가격이 뭐 중요해. 그냥 뭐 남들 뭐 얼마에 파는지 해서 그 가격에 붙이면 되겠지. 근데 그게 결정적으로 안 팔리는 원인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프레이스잖아요. 프레이스는 지금 다양성이 많아요. 아까 이제 뭐 우리가 광고에서 변천사를 보듯이 이제는 모바일에서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아주 일상화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바일에서 과거에 뭐 온라인만 보더라도 온라인에서 구매를 많이 안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퀄리티에 대한 불신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어떤 뭐 색깔이 안 맞는다든지 뭐 잘못된 정보도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립스틱을 사려고 그러는데 컬러를 모니터에서 본 컬러와 실제가 틀리던 거죠. 근데 그런 거는 기술적으로 많이 백업이 됐어요,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아, 별 차이가 없네. 아니면 이제 사람들의 소비자의 눈이 이제 보정이 된 거죠. 아, 모니터에서 요 정도 컬러면은 내가 실제 받아보면 요 정도 컬러일 거야. 이렇게. 아마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겠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별로 온라인에 사는 게 내가 실망이 없어. 그러니까 온라인에 사는 것이 생활화됐고 온라인에서부터 모바일은 아주 편하게 온 거죠. 이게 디지털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모바일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필수인 거죠. 올리브영에 굳이 막 들어가려고 하는 것보다. 근데 모바일에서도 전쟁이라는 걸 또 아셔야 돼요. 뭐냐면 사실은 좁은 화면이잖아요. 좁은 화면에 있다 보니까 모든 제품을 넣을 수가 없고 모든 제품들이 이제 모바일에 왔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이제 두 번째 싸움은 뭐냐면 거기서 스크롤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첫 페이지에 보여주려면 근데 이건 또 돈하고 결부된다. 광고하고 결부되는 거죠. 자, 이거를 피하려면 뭐냐면 채널이에요. 채널. 방송 채널처럼 그래서 1인 미디어들이 채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플루언서를 찾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그 인플루언서가 다 해준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플루언서한테 팔로우 수가 몇 명 정도냐. 난 그 인원만 나한테 구매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0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가 있다 치자고요. 근데 100만 명이 다 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거기 디스카운트 된다는 거죠. 자, 10%만 사주자. 그럼 10만 명이에요. 10만 명 사줘도 땡큐죠, 사실은. 10,000명만 사줘도 돼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뭐냐면, 오, 이걸 다 먹어야 돼. 1,000만 명이래. 1,000만 명인데 거기서 안 사준단 말이야, 한 명도. 그럼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과연 진성 인플루언서가 누구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브랜드, 내 제품과 어울리는. 그래서 타겟팅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막연히 내가 100만 명 있어요가 아니라 100만 명이 20대로 기준한다면 몇 명이나 되느냐. 나는 20대를 지향하는데 이게 전략적으로 분석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막연하게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1인 미디어도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1인 미디어가 된다니까 막 우죽순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1인 미디어 몰이라는, 그러니까 그런 쇼핑몰, 이게 하나의 채널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홈쇼핑에서 채널을 이렇게 쇼핑하듯이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채널을 어떻게 노출시키느냐 하는 부분들이 또 다른 이제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아니면 구글에서 검색할 수 있게끔 다양한 또 방법에 대한 마케팅, 그것이 이제 프로모션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제 수업을 들으면 제가 항상 그래요. 포피 전략이 아니라고 포피 믹스 전략입니다 얘기를 누누이 얘기 들어요. 목소리가 터져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절대 이 네 가지가 분리가 안 되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죠? 가격 없는 프로덕트 없죠. 프로덕트 없는 플레이스 없단 말이에요. 유통이라는 게. 더불어서 이 플레이스 없는 프로모션은 그러니까 상상이 안 돼요. 이거를 다 각각으로 가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합쳐서 요즘은 그런 얘기를 잘 안 쓰긴 하는데 IMC 얘기도 한 거예요. 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하라는 뜻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냥 용어만 외운다는 거죠. 용어만 외워서 안 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게 통합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걸 왜 시험에 보는지 모르겠어. 경영학과 교수님들 IMC에 대해서 논하라.
노랄 게 뭐 있어. 당연히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그냥 학점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시험을 보셨다면 너무 원통해하지 마시고 내가 잘못 배워서가 아니라 잘 배우신 거예요. 잘 배우신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움직인다는 거. 그다음 여기 이제 시대적인 반영이 필요한데 이제 그것이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 과거에 본다면은 이제 오프라인에서 아날로그적인 어떤 부분에 있었느냐. 현재에 본다면 디지털적이냐. 아니면 이것이 통합적으로 합쳐져서 옴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잘 읽어내는 거죠. 근데 그 중심에도 본다면 과연 소비자가 어디에 있어? 소비자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는 거죠. 내가 내 기분대로 하면 안 돼요. 이해가시죠? 제가 하나를 좀 더 추가드릴게요. 이제 포핀 믹스 전략이라고 반드시 하셔야 돼요. 다른 데 가서 뭐 이렇게 혹시 하시다가 혹시 포핀 믹스라는 얘기를 안 하면 저한테 이렇게 강의 들었다는 얘기를 좀 제발 하지 말아 주세요. 저한테 들었다가는 항상 이렇게 믹스라는 얘기를 하고 뭐 그거는 잘난 척 하셔도 돼요. 야, 포핀 믹스 촌스럽게 그런 얘기 하지 마. 포핀 믹스야. 그리고 여러분 설명을 못할 것 같으면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포핀 믹스라고 항상 붙여야 돼. 이렇게 외우시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자, 하나를 더 드린다면 런칭 전략이에요. 이건 뭐냐면 흔히들 이제 기업에서 많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런칭 이후에는 보통은 이제 영업사원들이 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나온 어떤 결과라고 보는데 자, 여기까지 브랜드 매니저든 프로덕트 매니저든 잘해요. 포핀 믹스까지도 막 계획서를 거창하게 쓰고서는 그 다음에 어디다 보관하느냐. 영업사원한테 이걸 프레젠테이션 해야 되는데 자기 책상에다 딱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사장님하고 자기밖에 몰라. 그런 전략이 뭐 필요해요. 그러니까 런칭 전략은 뭐냐면 영업사원을 위한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이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영업사원들은 그냥 무기만 들고 나가는 무식한 군인이다 생각하셔야 돼요. 전쟁에 나가서 돌격 앞으로 가면 그냥 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작전을 다 짜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앞전에 이제 나오는 거죠. 오늘 하려고 하는 환경 분석에 대한. 자, 이 제품을 가지고 네가 전쟁에 나가면 화장품 지재가 나면 이런 적들이 있어. 그게 경쟁자 분석이잖아요. 그것도 안 가르쳐줘요. 그럼 가다 보면 이런 게 있는데요? 야, 걔네들은 이런 얘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걔가 이런 얘기 할 때는 우리 이런 얘기 해야 돼. 작전을 짜줘야죠. 그게 환경 분석을 하는 이유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지피지기면 이제 지영님은 아시겠죠? 지피지기면 뭐 오디오가 안 되나요? 100점 불패요? 예, 뭐였지? 맞아요, 맞아요. 이제 그게 정답인지 자꾸만 100점 100점 불패. 100점 네. 백승하려다가 태가 지지 않는 태자가 아니라 위태롭지 않은 태자. 위태롭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줘야죠. 최소한. 그러니까 우리 영업사원들은 나가자마자 막 적들이 널려 있고 막 지뢰밭인데 거기서 막 밟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알고 가면 최소한 너가 나가서 영업을 잘한다는 건 보장을 못 하지만 영업을 하다가 깨지지는 않을 것 같아. 요 얘기는 해주셔야죠. 그 다음에 그럼 그 사람들이 불충분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깨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저는 매출을 올려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건 너의 능력이야. 난 최소한 여기 가면 지뢰밭이 있고 이런 놈들이 이런 얘기하니까 그거 알려준 거야. 그럼 너는 우리 제품을 잘 이해하겠지? 우리 고객을 어디에 있는지 찾아가야지. 그게 STP 전략을 같이 세워야 돼요. 그거는 마케터가 추정을 하는 거고 실제 가보니까 이런 놈도 있어요. 그러면 그래? 난 몰랐었는데 같이 짜주시고 이런 것들. 다시 한번. 그래서 이 STP 전략이라는 것도 이제 오늘 환경 분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 만들어 보지만은 이게 다는 아니에요. 실제 나가 보니까 우리가 생각 못한, 그러니까 생각 못했다는 게 이런 것도 있잖아요. 기존에 나온 제품들은 우리가 분석할 수 있지만은 나하고 거의 동시대에 개발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출시점 거의 비슷해. 그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런 것들은 파악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그때 또 대응하는 방법들을 얘기를 해줘야겠죠. 근데 이거 없이 간단 말이에요. 런칭 전략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 짜줘야죠. 자, 작년 같은 경우 우리가 어떤 누구도 2019년도에 코로나를 갖다 예측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코로나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저거야 뭐 이렇게 치료약 나오고 뭐 백신까지 생각 안 했죠. 그냥 감기약 먹듯이 먹으면 다 끝날 거야 한두 달에. 1년을 끌어올 줄 몰랐어. 근데 지금은 더 겁나잖아요. 이게 1년이 아니라 2년에 끝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오히려 그냥 뭐 위드 코로나 하면서 코로나하고 그냥 같이 살아야 돼. 내가 미우나 고우나 뭐 이렇게까지 가는 부분들인데 자 예측은 못 한다는 거죠. 환경에 대한 것들은. 근데 최소한 이런 것들은 좀 알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 변화되는 어떤 환경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짜야 돼요. 아주 우리가 최악으로 갔을 때 우리가 바람대로 갔을 때 근데 우리 바람보다 더 좋아졌어. 우리 제품이 나왔는데 갑자기 소비자들이 우리의 열광을 해. 이런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가져야 돼요. 자 그럼 세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들이 틀려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생산액도 틀려야 되고요. 우리 판매 계획도 조정해야 되고 가격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플렉서블하게 가려면 이 런칭 전략은 반드시 이렇게 시나리오를 가져야 돼요. 뭐 거듭 보여드린다고 자꾸만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누가 지금 음성으로 헐. 아까 얘기했었는데 제가 지금 건 줄 알고 착각을. 혹시 대기실에서 지금 막 헤매시는 분은 없죠? 네,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보여주는 이유도 이 한 장으로 제가 8시간 강의도 가능해요. 지금처럼. 쭉 얘기하다 보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각 단계마다 그냥 아 이런 표가 있었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항상 어느 단계에 있는지 이 단계에서는 내가 어떤 걸 고려해야 되는지 이게 제가 체질화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마케팅을 잘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 자체가 되게 어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한번 해보고 좀 어려운 부분이 뭐였는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모션에 대한 것들은 좀 종합적으로 나온다. 이제 뭐 포피 믹스라는 것 제가 뭐 앞자를 따왔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여기서 뭐 프로모션이 바뀌어야 돼 할 필요는 굳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어떤 큰 틀에서 본다면은 커뮤니케이션, 소비자하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냐. 과거에는 광고나 홍보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 이걸로 끝났지만 지금은 이것이 다 통합적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항상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의 피드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조정이 된다. 튜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중요한 이제 환경 분석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얘기한 걸 좀 정리해 보면요. 컨셉이라는 거는 뭐 그 뜻대로 이제 본질에 대한 거,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차별성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차별성에 대한 거 이런 거지만은 이제 큰 방향 틀에서 본다면 전략의 방향을 정해주는 것이 컨셉에서 정해진다 보면 되고요. 그다음 넥스트 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STP 전략이라는 걸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STP도 시장 세분화하는 거는 시장에서 고객들이 이런 것들을 요구하니까 저는 이제 설명드린 게 뭐냐면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데를 가셔라 하는데 같은 개념이에요. 좀 긍정적인 포지티브한 부분에서 본다면 시장에서 저런 요구를 하니까 거기에 응대해야지 하는데 시장에서 그렇게 응대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제품이 있는 거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과 좀 피해서 가는 방법들 피할 데도 없어요. 사실은. 거기가 또 있거든요. 거기도 조그만 지대가 있고 뭐 큰 지대를 피했을 뿐이지만은 그래도 그런 연구를 좀 하셔야죠. 그래서 이런 시장 세분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타겟팅이라는 건 내가 좀 어찌 보면 좀 피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령층을 갖다가 20대, 30대, 40대 이거를 한꺼번에 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누구 하나한테도 공감대를 형성 못 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어떤 관여도의 개념에서 본다면은 내 얘기를 어떤 세대의 어떤 친구가 과연 제일 먼저 들어줄까. 그래서 그 친구한테 먼저 얘기를 해야지 그 친구가 그래. 아, 너에게 맞는 것 같아. 수용을 하면서 그다음에 다음 세대 다른 연령대의 사람들도 같이 공감하는 사람들 하나하나씩 엎어오겠죠. 그래서 이 타겟팅은 어찌 보면은 좀 더 우리가 편하게 갈 수 있는 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전체를 목표로 하지 말고 이 큰 면적에서 우리가 좀 집중 공략. 옛날에 제가 최근에 또 다시 한번 유튜브에서 뭐 하다 보니까는
주유소 습격 사건 그 영화를 다시 한번 이렇게 간추린 거 뭐 이렇게 되게 한 10분 내에 보여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걸 봤는데 그거 보면서 아 참 이게 참 잘 만든 영화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재미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한 놈만 패잖아요. 한 놈만 패는 게 이 타겟팅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다음 포지셔닝에 대한 부분들도 역시 그러니까 남들과 다르게 남들이 뭐 다 빨간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뭐 보라색을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파란색을 얘기한다든지 그래서 어떤 전략의 기획에 대한 부분이 이제 STP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케팅 믹스에서 뭐 제품과 가격 아까 말씀드린 이거는 실행 단계로 넘어가는데 어쨌든 이런 믹스를 통해서 결정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환경 분석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건데요. 좀 이렇게 툴들이 많아요. 근데 툴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여러분한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환경 분석을 결정적으로 하는 이유가 뭘까냐는 거죠. 환경 분석을 하면 뭐가 좋아질까요? 조은지님 열심히 듣고 계시니까 내가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음소거가 안 돼가지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리스크를 줄인다. 리스크가 줄면 뭐가 좋아져요? 어, 낭비하는 시간이나 아니면 돈이나 이런 거를 좀 줄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은 마케팅을 너무 잘하시는데 실패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의 고점, 그러니까 리스크를 줄인다. 반드시 현업을 하면서도 진짜 이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환경 분석을 그냥 누군가가 요구하니까 임원이 요구하니까 대표가 요구하니까 환경 분석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보고를 하실 때도 이 얘기를 먼저 하시면 전 좋을 것 같아요. 이 환경 분석을 한 이유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한 겁니다 하는데 첫 장에 그 리스크를 좀 명확하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데 본다면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린 돈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없는 돈을 많이 달라고 사장님한테 요구해도 안 줄 것 같아서 이 적은 돈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환경 분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게 좋아지냐면요. 보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 뭐 제가 이제 보고로 비교하니까 그렇긴 하는데 이건 컨센서스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면 내 시야를 줄여줘요. 그 얘기를 먼저 함으로 해서 컨센서스가 쉽게 된다는 겁니다. 딴 얘기를 안 하게 돼요. 처음부터 아 우리 돈이 별로 없어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돈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환경 분석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같이 더불어서 해주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큰 팁이고요. 이거는 전략이에요. 전략. 그렇게 얘기했을 때 거기에 거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회의도 10분 만에 끝나요. 왜? 돈이 없다고 했는데 뭐. 야 그럼 왜 이건 안 해봐서 저건 하면서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할 얘기가 있는 거죠. 그러면 돈을 주시거나 돈을 주던가 그러면 나 돈 맞춰서 내 전략을 꾸밀 수가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셨어요. 아무튼 환경 분석을 하는 이유 중에서는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지금 조은주 님은 이제 뒤에 트리트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셨지만은 사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기회가 있을까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해봐 가지고 '아 여기 들어가면 되겠다. 이런 상품을 만들면 될 것 같다.' 이런 새로운 사업에 대한 기회 모색을 하는 거고요. 기회만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도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 찾기라는 것이 좀 힘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들어가야 돼 우리는. 뭔가 바퀴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가다 보니까 곳곳이 지뢰밭이라서 아까 그런 리스크를 좀 줄이는 방법으로 갔어. 그것도 차선적으로 가는 거죠. 두 가지가 같이 결부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래서 환경 분석을 할 때는 기회와 이런 위협 리스크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이제 실버 브렛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처음 창업을 한 게 아니라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어요. 하다 보면은 개발됐거나 우리가 출시한 거는 그냥 잊어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중에서 잘 찾아봐 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가 가장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상품 개발에 거의 기계가 돼, 머신 같아요, 우리. 특히 젊은 세대로 내려가면요, 상품 개발만 해.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뭐 더 매출을 기여를 하는지 아니면 이것이 나와서 그냥 안 팔리고 재고로 쌓이는지 상관없어. 나는 오늘 또 상품 개발을 한다. 나는 내 임무는 무조건 개발하는 게 내 임무야. 이런 생각이야. 그게 아니라 만들어진 거에서 조금만 튜닝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엠프라니 이제에 근무할 때 이제 마케팅 부장으로서 이제 하는데, 사실은 그때 엠프라니 아쿠아 크림은 지금도 사실은 20년이 넘었지만은 저는 히트 상품으로 봐요. 그걸 지금 찾는 분들이 많은데, 이 아쿠아 크림을 할 때는 사실은 여름이 더우니까 그 수분 크림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좀 더 여름에 적합한 그런 개념으로 가자 그래서 그 내용물 베이스를 할 때도 그냥 수분이 많이 들었어 이런 것이 아니라 좀 뽀송한 느낌을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을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 에스제로더의 아이디얼리스트 같은 그런 처방이에요. 우리 연구원들이 그 얘기를 해줘 가지고 좋다. 그 처방은 내가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어울릴 것 같아. 그래서 좀 뒤끝이 좀 뽀송한 그런 제품을 만들자. 그래서 아쿠아 크림을 냈는데요. 이게 광고도 안 하고 했는데 제품을 출시했을 뿐인데 한 10억을 팔더라고요. 단품 하나로. 그래서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막 댓글을 봤죠. 막 게시판에 올라온 댓글을 보다 보니까 이 제품이 되게 뒷감이 그러니까 사용감의 D가 되게 뽀송하고 좋아요. 막 심지어는 피지 컨트롤이 돼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엠프라니가 이제 20대의 영원화라는 어떤 슬로건을 했기 때문에 20대 구반에 대한 27에 대한 마케팅을 했었던 거거든요. 타겟팅을. 근데 그 친구들의 어떤 그 피부 상태를 본다면 피지 분비도 굉장히 많을 때 아니에요. 호르몬 분비도 많고 하기 때문에 좀 피부가 많이 이렇게 무너지는, 그러니까 트러블이 생기는 그런 세대들인데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제품이 딱 맞은 거지. 그래서 우리가 상품 개발을 할 때 그 생각을 가지고 야, 이걸 한번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전략적으로 뭘 했냐면 이걸 시리즈로 만들면 어떨까? 아쿠아 라인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크림 하나, 단품 하나 했는데 거기다가 뭐 토너도 하나 만들고요. 그다음에 뭐 에센스도 하나 만들고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한 5품목인가를 만들었어요. 5품목. 그 다음에가 됐어요. 그냥 출시를 했어요. 매출이 얼마나 됐을까요? 크림 하나에 10억이었는데 이 브랜드로 바뀌니까 갑자기 50억이 됐어요. 50억. 진짜. 그러니까 품목이 4개가 추가됐을 뿐인데 그냥 매출이 50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연말, 그 다음에 연말이 가가지고 좀 미안하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50억을 소비자들이 사줬으니까. 그래서 광고를 했어요. 광고. 그것도 TV 광고는 너무 좀 오버한다 생각해가지고 신문 광고, 화장품 신문에다가 이 크림 광고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소비자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실버 블렛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하나에 좀 조금만 잘 우리가 신경 써서 이렇게 뭔가 하면, 뭔가 실버 블렛은 이제 이렇게 금속을 뚫는다는 그런 탄화를 아니에요. 이런 걸 하나 만드셔야 돼요. 그냥 열심히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제품 중에서 소위 말해서 스타 상품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은 소비자들을 잘 관찰하다 보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조금의 어떤 그런 것만 보면 왜 이걸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개발했는데 또 때로는 내 의도와 관계없이 이런 것들이 더 잘 수용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찾아 가지고 접목만 시키면은 이것이 실버 블렛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브랜드 매니저들이 해 줘야 되는 전략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크게 환경 분석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자, 기회 요소와 조금 전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실버 블렛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환경 분석을 하는 거고요. 방법 중에는 이제 뒤에 얘기 드리겠지만 이제 거시적인 부분에서 이제 패스트 분석, 그다음에 마이크로한 부분에서 삼시 분석, 이걸 통해서 우리의 기회 요소를 찾아보는 거죠. 하는 방법들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요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환경 분석을 하면 대한민국 전체를 무슨 저희가 무슨 경제 뉴스를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다 얘기해봐야 머리 아파요. 한 서너 가지의 중요한 요소, 한 4분 있다가 쉴게요. 서너 가지의 중요한 요소를 찾아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진대요. 그러면 경기가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현상을 보고 다른 분한테 질문해야지. 태우님한테 물어볼까요? 네, 교수님. 예.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된대요. 그러면 어떤 전략들이 필요할까요? 경기 침체가 되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제가 되면요. 음. 뭐 소비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소비에 문제가 돼. 근데 나한테는 네. 어떤 영향을 줄까요? 우리 회사에는. 아, 우리 회사에는 판매량 판매량이 아무래도 저도 진짜 그러니까 소비가 줄어들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럼 네. 판매량이 줄어들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익이 줄어드니까 뭐 또 전략을 사람 잘라? 세워야겠죠. 뭐 예, 사람을 매출이 자를까요, 일단? 뭐 엄청난 아이디어를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 뭐 소비가 안 되는데 아이디어 만들면 될까요? 가격을 좀 해야 될까요? 가격을 까요? 그럼 수익이 더 떨어지는데? 이렇게 막 여기 질문, 민영희 선생님께서 채팅창에 써주셨어요. 제조량을 좀 줄여서. 제조량? 예. 컨닝하지 마시고 그냥 세훈님한테, 사연님의 그냥 내피셜로 얘기하세요. 제가 지금 막 얘기하는 건 뭐냐면, 만약에 회의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난상 토론이 돼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약간 깐죽거리는 막 질문들이 나오는 거죠. 나를 난처하게 만드는. 그렇죠? 틀린 말이 아니에요. 소비가 줄어들었어. 그럼 판매량이 줄겠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익이 줄어들 것 같아. 자, 여기까지 현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때 아이디어 제품을 낸대. 근데 아이디어 제품을 내면 소비가 안 되는데 아이디어가 팔릴까요? 이렇게 하면 그럼 가격을 내릴까요? 막 이런 고민을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진짜 분석하는 이유와 분석을 통해서 내가 찾아내는 전략들이 필요한 거죠, 사실은. 뭐 아까 가격을 내리는 것도 일종의 전략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전제 조건을 뭐냐, 가격을 내리면 잘 팔릴 것이다 하는 것이 확신만 든다면 가격을 내려야겠죠. 실제 그런 것들이 전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가성비 제품들이 그런 거예요. 미리 예측하고. 근데 출시한 거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가성비 제품을 내야 되겠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마케팅적으로 우리가 브랜드를 지금까지 배워왔기 때문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소비자 조사를 해보면요, 경기가 좋을 때는 브랜드를 기억하는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보면은 한 3가지에서 한 5가지까지 기억을 하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경기가 좋을 때는. 그러니까 어떤 한 제품을 내가 구매를 하겠다 생각할 때 5가지의 선택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5등만 해도 돼요. 왜? 여기 들어가니까. 그렇죠? 6등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절대적으로 5등 안에 들어가는, 뭐 우리가 광고를 하든 전략을 세워야 돼요. 근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 이 브랜드를 기억하는 숫자가 2개에서 3개,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50%가. 그럼 뭐냐면 1, 2, 3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광고를 열심히 했는데 5등 들어가는 전략을 세우면 이 광고비는 헛돈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해 가지고 과감하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뭘 건가 생각하면서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소비가 떨어져서 추측을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자, 우리가 3등까지 들어가는, 그러니까 소비자의 머릿속에 3등까지 기억을 하니까 3번째까지 들어가는지 우리 브랜드에 대한 위치를 먼저 파악을 해봐야 돼요. 자, 3등에 안 들어갔어. 그러면은 다른 생각을 해야겠죠. 4등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3등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 거기다 집중을 해야겠죠. 모든 돈들을.
3등만 들어가면 일단은 될 때니까. 근데 뭘 해도 3등에 들어갈 수가 없어. 우리는 영어는 4등이 돼. 그렇다면 그건 빨리 잊어버려야죠. 자, 전략을 택하고 안 하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찬스를 파인딩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기회가 되는 걸 얻을 수도 있지만 우리한테 위험 요소는 버려야 되잖아요. 아까처럼. 자, 그게 전략에 포함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3-4가지 정도로 찾아내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환경 분석을 했을 때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근데 보통은 환경 분석이라 해가지고 내년도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침체예요 하고도 끝나. 그거에 대한 전략은 전혀 뒤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부분들이 소비자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거에 맞춘 전략은 이겁니다 하면서 1, 2, 3가 딱 나와야 돼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환경 분석을 계속 그냥 교과서로만 배우고 책에서만 배우고 이런 강의에서만 배우고 끝나니까 따로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꼭 마케팅 부서, 영업 부서뿐만 아니라 연구소도 마찬가지로 이런 개념을 똑같이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3등 안에 들어가는 처방을 만들어야겠구나. 이 제품들을 만들어야겠구나. 소비자의 패턴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전체적인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패스트 분석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이제 화장품,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이 생겼어요. 그럼 그거에 대한 예측도 우리가 가능하겠죠. 근데 당장에 조제관리 뭐 현상적으로 딱 보이잖아요. 조제관리사 자격증이 생겼다고 해서 변화가 됐나요?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뭔가 세팅이 되고 근데 올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만 내년쯤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뭔가 스물스물 올라갈 거예요. 왜? 4,000명이 아무 할 일이 없으면 이제 청와대 청원이라도 하겠죠. 야, 자격증 줘놓고 뭐 해준 게 뭐 있어, 너. 시각청 애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뭔가를 찾겠죠. 그럴 때 우리 미리 준비하고 있으면 그런 시장이 열리겠죠.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건지. 그러니까 미리 그런 것들을 예측을 한다면, 그러니까 이 전략에 대해서는 되게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좀 과거의 자료를 통해서 미래를 미리 예측하는 거 이런 것들도 아까 이제 기회 요소를 찾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런 어떤 환경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뭐 시행착오를 좀 가급적이면 최소화시키는 것도 있고요. 때로는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이거를 계속 유지할 건지 퇴출시킬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환경 분석을 한다 생각을 하시고 디테일한 내용들은 지금부터 한 5분 쉬고 11시 10분에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하지 마세요. 그냥 쉬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